자바 프로그래밍 바이블 스터디. 안녕하세요. 작당 이너입니다. 영상으로 살펴보는 자바 프로그래밍 바이블 시간입니다. 시작 전에 당부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처음 자바를 시작하는 분들께서는 꼭 이전 내용부터 공부를 먼저 하셔야 하고요. 앞으로는 공부하시다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도 생길 텐데 그럴 때는 반드시 반복적으로 여러 번 보면서 실습을 같이 하셔야 해요. 한번 해결된 부분도 다시 반복해서 해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오늘은 연산자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영상을 잠시 보실까요? 이너, 우리 지난 시간엔 컵이 변수고 아이스크림 가격은 상수라고 했지? 그럼 계산은 누가 해주는 거야? 손으로 다 더해야 돼? 그럴 필요 없지. 그걸 대신해 주는 게 바로 연산자 오퍼레이터야. 자바에서 모든 계산, 판단, 비교, 결정은 이 연산자들이 다 해줘. 그럼 연산자는 일종의 자동 계산 직원이네? 정확해. 컵이 변수가 되고 아이스크림 가격이 상수라면 연산자는 그 둘을 이용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계산 도구야. 자, 딸기 아이스크림은 1,000원이고 손님이 3개 샀어. 그럼 총 얼마야? 1000 곱하기 3은 3000원. 바로 그게 산술 연산자야. 숫자 계산을 하는 연산자들이지. 플러스는 더하기, 마이너스는 빼기, 결표는 곱하기, 슬래시는 나누기, 퍼센트는 나머지. 아, 퍼센트 기호는 나머지까지 계산하는구나. 마치 아이스크림 먹는데 하나 남은 느낌? 이제 계산한 결과를 어딘가에 담아야 하지. 그게 바로 등호인데 대입 연산자인 거야. 예를 들어 토탈은 3,000. 오른쪽에 3,000을 왼쪽에 토탈에 담는다는 뜻이야. 이퀄 표시는 갖다가 아니라 넣는다구나. 그렇지. 오른쪽 값은 보내는 쪽, 왼쪽 변수는 받는 쪽이야.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쓸 수도 있어. 이것처럼 더해서 다시 담기, 빼서 다시 담기, 곱해서 다시 담기. 오, 이건 마치 컵에 아이스크림을 더 담고 다시 저장하는 느낌이네. 이때 손님이 물어봤어. 딸기 컵이 초코컵보다 많아요? 이럴 땐 비교 연산자가 등장하지. 딸기컵 5개가 초코컵 3개보다 크다. true. 바닐라컵 2개가 민트컵 4개보다 작다. true. 5와 5는 크거나 같다. true. 3은 4보다 작거나 같다. true. 2와 2는 같다. true. 5와 3은 다르다. true. 결과가 true 아니면 false로만 나오네. 맞아. 비교 연산자는 숫자 계산이 아니라 판단 결과야. 그래서 자바는 참 거짓으로만 결과를 정리하지. 근데 조건이 2개일 땐 어떻게 해? 딸기 컵이 5개 이상이고 가격이 1000원일 때만 할인. 그럴 때 쓰는 게 논리 연산자야. 조건 여러 개를 묶어서 그리고 또는 아니다를 표현하지. and 표시는 그리고 and라서 양쪽이 다 성립돼야만 true가 되고 세로 줄 2개 표시는 또는 or라서 둘 중에 하나만 맞아도 true가 되고 느낌표는 아니다. not인데 결과를 반대로 뒤집는 스위치로 컵이 5가 아닐 때 true가 돼. 그럼 딸기 컵이 많고 가격도 1000원이면 할인, 하나라도 아니면 정가, 이런 식이네? 정확해. 이건 현실 가게에서도 쓰이는 조건문의 기초야. 손님이 아이스크림 하나 더 추가했대. 그럼 컵은 컵 더하기 1 해도 되지만 너무 길지? 귀찮아. 그래서 컵 플러스 플러스. 다른 말로 컵불뿔이라고 쓰면 끝이야. 한 개 증가란 뜻이지. 반대로 컵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한 개 감소. 그럼 플러스 플러스는 하나 더 퍼주기,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하나 덜 퍼주기 같은 거네? 맞아. 단, 위치에 따라 순서가 바뀐다는 것도 나중에 배울 거야. 이제 계산 다 끝나고 할인 줄지 말지 정할 차례네? 그럴 땐 조건 연산자 또는 사막 연산자라고 불러. 한 줄로 조건을 판단해서 결과를 고르지. 조건이 물음표 참일 때 콜론 거짓일 때라고 적었다면 컵이 5보다 크거나 같고 물음표 할인 콜론 정가 이렇게 되면 컵이 5개 이상이면 할인 아니면 정가라고 출력되는 거야. 와, 이건 진짜 똑똑하다. 마치 계산대에서 알아서 할인 딱 해주는 자바 계산기 같아. 정리하자면 자바의 연산자는 컵, 변수와 아이스크림, 값을 가지고 계산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결과를 담는 도구야. 데이터를 0과 1 비트 단위로 직접 계산하는 비트 연산자도 있는데 보통 숫자를 아주 빠르게 처리하거나 하드웨어 제어할 때 쓰여. 그리고 숫자의 비트를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시프트 연산자도 있는데 이 두 연산자는 다른 연산자들에 비해 활용도가 많지 않으니까 있다는 것 정도만 알면 돼. 이제 완전 알겠어. 컵이 변수고 연산자는 계산 도구고 자바는 그걸 다 알아서 처리해주는 아이스크림 가게였네. 하하, 그래. 이젠 진짜 자바 계산의 세계에 들어온 거야. 이제 칠판을 보면서 보충 설명을 해줄게. 앞에 영상에서 이너와 나비의 대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산자는 프로그램 안에서 데이터를 계산하고 비교하고 판단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도구인 거예요. 자바에서는 이 연산자들이 여러 종류로 나뉘어 있고 각각 역할이 달라요. 이렇게 자바의 연산자들은 크게 8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자주 사용하는 것은 산술, 대입, 비교, 논리, 증감, 조건 연산자예요. 비트 연산자와 시프트 연산자는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하드웨어 제어나 메모리 접근, 색상 변환 등에서 비트 값을 처리하는 곳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정리하자면 연산자란 자료의 가공을 위해 정해진 방식에 따라 계산하고 결과를 얻기 위한 행위를 의미하는 기호들의 총칭입니다. 그리고 각 연산자들은 연산을 하기 위해 인식하는 자료형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표와 함께 하나씩 차례로 말씀드리면 증감 연산자는 일식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연산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플러스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와 같은 연산자가 변수 앞에 위치하느냐 아니면 변수 뒤에 위치하느냐가 더 중요한 연산자입니다. 산술 연산자는 사칙 연산으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와 나머지 값을 구하는 연산자를 말합니다. 비교 연산자는 변수나 상수의 값을 비교할 때 쓰이는 연산자로서 결과가 항상 true 또는 false인 논리값이어야 합니다. 논리 연산자는 true나 false인 논리값을 가지고 다시 한번 조건 연산하는 연산자입니다. 하나 이상의 처리 조건이 있어야 하며 먼저 처리되는 조건에 따라 다음에 처리 조건을 처리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말 그대로 논리적인 연산자입니다. 조건 연산자는 사막 연산자라고도 부르는데 하나의 조건을 정의하여 만족 시에는 참값을 반환하고 만족하지 못할 시에는 거짓값을 반환하여 단순 비교에 의해 변화를 유도하는 연산자입니다. 대입 연산자는 특정한 상수값이나 변수값 또는 객체를 변수에 전달하여 기억시킬 때 사용하는 연산자입니다. 지금까지는 연산자가 뭐다 하는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연산자별로 설명과 함께 코딩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연산자표를 보겠습니다. 연산자가 이렇게 있어요. 연산 우선순위에서 제일 높은 것이 점, 마침표가 있고요. 그 다음이 괄호예요. 괄호 치면 무조건 이거부터 연산을 해야겠죠. 점과 괄호는 0순위예요. 이거 빼고 나서 증감 연산자는 더하기 더하기, 빼기 빼기 이렇게 2개씩 있는 거. 연산 우선순위가 1순위인데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1순위인 거지 무조건 1순위는 아니에요. 다음은 산술 연산자가 2순위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나머지 값을 구합니다. 다음 볼 건 비교 연산자. 프로그램의 흐름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죠. 책을 읽을 때도 위에서 아래로 읽잖아요. 그리고 라인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죠. 그래서 비교할 때도 그 기준점을 왼쪽으로 잡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왼쪽이 중심이니까 A가 B보다 크다라고 하죠. 오른쪽이 중심이었다면 B가 A보다 작다라고 표현하겠죠. 항상 중심은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인 거예요. 그래서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같다, 같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교 연산자의 결과값은 반드시 불린형으로 나온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실제 코딩 화면을 보면서 산술, 증감, 비교, 대입, 논리, 조건 연산자들을 하나씩 해볼게요. 인텔리제이를 사용하겠습니다. 인텔리제이 설치는 작당랩스 채널에 설치 가이드 영상이 있으니 보시면 되고요. 설치가 끝났으면 시작 버튼을 눌러서 int라고만 적어도 프로그램이 보이죠. 인텔리제이를 선택하고 실행합니다. 중간에 있는 새 프로젝트를 누르면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설치된 JDK를 확인하고요. 사용할 JDK를 반드시 먼저 선택해 줍니다. 이걸 선택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으니까 항상 제일 먼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프로젝트가 저장될 폴더를 지정합니다. 저는 D드라이브의 언더바 자바 폴더 안에 언더바 EX 폴더로 지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편하게 앞으로 이 프로젝트는 어디서 관리할 거다 하는 곳에 마음대로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프로젝트 이름을 작성합니다. 이 예제가 아이스크림샵이었으니까 같은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프로젝트 생성할 때 이름 먼저 적으면 무의식 중에 폴더나 JDK를 선택 안 하고 생성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한참을 하다가 왜 안 되지?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하하. 시작 전에 꼭 JDK 먼저 체크, 폴더 체크 한 다음에 이름을 쓰시라고 권장드리는 거예요. 샘플 코드 생성 체크 버튼이 있는데 이건 메인 자바라는 파일로 메인 함수까지 작성된 샘플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건데 처음 하실 때는 쓰지 않고 직접 작성하시는 게 좋으니까 체크를 끄고 하겠습니다. 준비가 끝났으면 생성 버튼을 눌러요. 그럼 왼쪽에 아이스크림 샵이라는 프로젝트가 폴더로 만들어졌고 화면에 아무것도 없지요? 여기서 src라는 곳을 클릭합니다. 이 소스 폴더가 이제부터 모든 자바 파일이 저장될 위치입니다.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먼저 패키지를 선택합니다. 창이 나타나면 패키지 이름으로 컴작당이라고 쓰고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패키지 이름도 여러분 마음대로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 패키지에 대한 설명은 관련된 강의에서 자세히 다룰 거니까 일단은 이렇게 하시고요. 산술 연산자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컴작당을 마우스 우클릭해서 클래스를 선택합니다. EX1 산술 연산자라고 쓰고 클래스가 선택된 상태에서 엔터를 칩니다. 그럼 파일이 만들어졌죠? 그럼 이제 정상적인 실행을 위해서 메인 함수를 작성해야죠. public, static, void, main, string, args 이렇게 메인 함수를 작성하면 JVM은 이 문서에 메인 함수가 있다는 것을 감지해서 실행할 수 있게 해주겠죠? 그럼 여기가 프로그램의 시작점이 됩니다. 주석을 써서 어떤 내용인지 메모를 해두겠습니다. 이건 산술 연산자를 하는 거고 사칙 연산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연습을 하는 거라고 표시해 보고요. int a는 10이라고 선언하고 int b는 7이라고 선언했어요. int는 정수죠. 메모리 어딘가에 a라는 공간을 만들고 10이라고 할당했고 또 다른 어딘가에 b라는 공간을 만들고 7이라고 할당을 했어요. 이번엔 또 어딘가에 c를 만들었는데 여기는 a와 b를 더한 결과 값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만 해놓으면 프로그램 자신은 알지만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화면으로 출력을 해서 맞는지 확인도 해봐야겠죠. system.out.println 따옴표 쓰고 a는 int로 지정한 a의 값을 호출합니다. 같은 내용을 다시 쓰려면 귀찮으니까 복제를 할 수 있어요. 단축키는 컨트롤, D를 치면 지금 줄이 복제돼요. 그럼 긴 내용은 복사했고 부분 수정만 합니다. 이 코드를 간단히 설명드린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 메모리에 이런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름을 A라고 붙였고요. 그 속에 숫자 10을 넣었어요. 이건 변수로 정한 거니까 언제든 수정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공간을 만들고 이름을 B라고 짓고 안에다 7이라는 값을 넣었어요. 그럼 이렇게 A라는 이름에 10과 B라는 이름에 7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공간에 C를 만들었는데 이 값은 앞에서 만든 A와 B를 더한 거예요. 그럼 이 두 개가 여기로 들어간다는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위의 내용을 복사해서 가져온 다음에 이번에는 곱셈을 해보겠습니다. C는 A 곱하기 B라고 했습니다. 그럼 70이라고 나왔고 위에는 17이라고 있죠. C에 대한 값이 두 가지가 되었는데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시죠. 그럼 C에 대한 값이 두 개인데 어느 것이 C인가? 프로그램의 흐름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 말씀드렸죠. 이 상황은 앞에서 17이라고 계산을 해서 나왔지만 다음에 곱하기로 재정의를 하면서 앞에서 계산한 덧셈은 지워진 거예요. 그래서 최종으로 남겨진 곱셈이 현재의 값이 됩니다. 위에 있는 결과들은 지나간 히스토리인 거고 최종 결과는 가장 아래쪽에 있는 연산이 최종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같은 방법으로 나누기를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복사해서 붙이고 A 나누기 B는 C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결과는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앞에서 곱셈한 건 지워지고 나눗셈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나누기가 정수로 딱 떨어진 게 아니라 짜투리 남은 게 있을 텐데 보이지 않죠? 이럴 때 나머지 값을 구하는 거죠. 이번에는 D는 A%, B 2다. A는 10, B는 7, C는 나눈 값이니까 나머지를 D라고 했는데 빨간색으로 오류가 났어요. 왜 그럴까요? 네, 메모리에 D라는 이름의 공간을 할당하지 않아서 자바는 D가 뭔지 몰라서 빨갛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int 정수를 앞에 써서 D의 존재를 먼저 만듭니다. 확인해보면 값이 나왔죠. 이번에는 전부 한 줄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A, B, C, D 숫자는 나왔지만 이게 뭔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이럴 때는 스트링으로 화면에 문자를 표시해서 구분을 해줍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글자는 앞뒤로 따옴표를 붙이고 값은 그냥 적고 그 사이를 플러스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A 나누기 B는 C이고 나머지 값은 D다 라는 문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산술 연산하는 방법은 복잡한 게 아니니까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해하셨죠? 다음은 증감 연산자를 해보겠습니다.
왼쪽에 컴작당을 우클릭하고 클래스 선택하고 파일명은 ex2 증감 연산자라고 적고 엔터 칩니다. 이번에는 메인 함수를 빠르게 작성하는 방법이에요. public psvm이라고 치면 선택하는 것이 두 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아규먼트가 없는 메인 함수이고 두 번째 뒤에 a가 붙은 건 아규먼트가 포함된 메인 함수입니다. 두 번째를 선택하면 메인 함수 전체가 자동으로 불러와져요. 이제 또 메인 함수가 있으니 프로그램은 여기부터 시작인 거죠. int a는 10이라고 정하고 int b는 5라고 정했어요. 증감 연산자는 플러스 1씩 증가하는 거, 마이너스 1씩 감소하는 거 딱 두 가지뿐입니다. 해당 변수를 직접 변환해 주는 거예요. 출력하려면 시스템 아웃 프린트가 필요하죠. 빠르게 적는 방법이 있어요. sout이라고 적으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바로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불러집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자동 기능 좋지만 그래도 직접 타이핑해서 쓰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뿔뿔A를 먼저 적어봅니다. 그 다음에는 A 뿔뿔이라고 적었어요. 뿔뿔이 하나는 앞에 있고 하나는 뒤에 있죠. 이게 우선순위로 달라지는 건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다시 뿔뿔A 쓰고 변수 A를 불러서 최종값을 확인하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보면 1씩 증가라고 했으니까 여긴 뭐가 돼요? 12 더하기 1이니까 13이죠.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 13이 맞죠. 그런데 밑에 A 뿔뿔인 부분에는 14가 아니고 13이라고 돼 있어요. 1씩 증가인데 여전히 13으로 되어 있고 다음 줄은 15라고 적혀 있죠. 그럼 줄마다 1씩 증가한 건 맞는데 두 번째는 왜 13일까요? 설명드릴게요. 이 문장을 보시면 이게 뭐죠? 화면 출력한다? 이것도 하나의 연산이에요. 그 다음은 더하기 이것도 연산이고요. 다음은 뿔뿔 이것도 연산인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게 뿔뿔이에요. 그 다음이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화면 출력을 하는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더했으니까 1이 추가됐고 그걸 어디다? 기존의 값 12에 더한다. 그 다음은 결과를 출력한다. 그렇기 때문에 13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줄을 볼까요? 마찬가지로 세 개의 연산이 있어요. 그런데 뿔뿔이 뒤에 있죠. 앞에 있을 때는 가장 높지만 뒤에 있으면 우선순위가 가장 낮아요. 그럼 플러스가 1번, 출력이 2번, 뿔뿔이 3번이 되니까 기존의 숫자 12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1을 더한다. 그러니까 출력된 상태에서는 1 이추가 되지 않은 건데 출력되고 난 다음에 1 이추가 연산된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연산은 진행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줄에서는 누적된 1이 보이니까 1 더하기 이전 결과값 13이 더해져서 15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증감 연산자가 앞에 있는가 뒤에 있는가로 우선순위가 달라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마이너스도 작성해 봅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첫 번째 줄은 5에서 1이 빠졌으니까 4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줄도 4가 되는 거고 결과값은 한 번 더 뺐는데 안 보인 거니까 최종은 3이 되는 거죠. 증감 연산자는 이게 다예요. 이해되셨죠? 다음은 비교 연산자를 해보겠습니다. 컴작당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새로 만들기 클래스 선택하고 파일명은 ex3 언더바 비교 연산자 엔터 치고 pvsm 메인 함수 만들고요. 그럼 프로그램을 또 시작합니다. 비교 연산자, 다른 말로 관계 연산자라고 합니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같다, 같지 않다. 비교 연산자의 결과는 true 또는 false, 불린 형태입니다. int a는 10으로 하고 int b는 7로 합니다. 비교 연산자는 불린 형태로 해야 한다고 했었죠. 그럼 결과 값이 들어가는 c를 불린이라고 정해서 a는 b보다 크다, 적고 화면을 출력하도록 해서 c의 값을 호출하도록 a, b는 c다. 그럼 결과는 뭘까요? a가 크니까 true겠죠? 실행을 시켜봅니다. true라고 나왔죠? 다음엔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하고 쓰는데 이미 선언해서 재사용할 때는 불린 안 써도 되는 거 아시죠? 화면 출력되게 해보고 이번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a가 10이고 b가 7이니까 a가 크니까 false가 되죠. 다음엔 a가 b와 같지 않다? 출력하라고 써놓고 결과는 서로 같지 않으니까 true죠. 이번에는 화면을 일시정지 해놓고 직접 한번 해보세요. A와 B는 같다 라고 정하는데 그 결과를 뒤에 저장하라고 작성해보세요. 다들 해보셨나요? 이제 작성해 보겠습니다. C가 아니고 D이기 때문에 불린으로 다시 정의를 해야 하죠. 불린 D equal A는 B와 같다. 결과값은 false가 나오죠. 둘은 서로 다르니까요. 작성이 잘 되셨나요? 앞에서 다 했던 거라 어렵지는 않았죠. 대입 연산자를 해보겠습니다. 컴작당 선택해서 우클릭하고 클래스 선택하고 파일명으로 ex4 언더바 대입 연산자로 하겠습니다. psvm a로 메인 함수 꺼내고요. 대입 연산자는 등호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나누고 오른쪽의 값을 왼쪽에 대입한다. a equal b로 보이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대입 연산의 흐름은 오른쪽에서 왼쪽 순서로 진행합니다. 가령 a equal, b equal,
C equal D로 식을 만들었다면 오른쪽에서부터 시작해서 D를 C에 넣고 그걸 다시 B에 넣고 다시 A에 넣는다처럼 오른쪽의 값을 왼쪽에 담는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int A equal 12, int B equal 5, int C equal A 더하기 B 출력해봐야 하니까 S out 엔터 변수 A는 A이다. 컨트롤 D 눌러서 복제하고 글자만 수정합니다. 실행해서 결과 확인해보고요. 지금 결과를 보는 것처럼 일반 산술 연산자는 값을 별도로 수정하지 않으면 변화가 생기지 않아요. 지금부터 하려는 대입 연산자는 좌변 레프트 밸류에 값을 변하게 하는 대입 연산입니다. 더해서 다시 담기, 빼서 다시 담기, 곱해서 다시 담기, 나누어서 다시 담기. 먼저 더해서 다시 담기입니다. A를 B에 더해서 다시 A로 담는다. 화면 출력으로 A, B, C의 결과를 확인합니다. 빼서 다시 담기. A를 B로 빼서 다시 A로 담는다. 화면 출력으로 결과 확인. 곱하기 나누기는 어차피 비슷하니까 넘어가고 나누어서 나머지 값을 다시 담기. 화면 출력으로 결과 확인. 하나씩 다시 볼게요. A를 B에 더해서 A에 다시 담는다. 그럼 12 더하기 5 하면은 17이죠. 다시 담으면 이제부터 A는 17이 되는 거예요. 아래에서 다시 A를 B로 빼서 다시 담으면 방금 17이었으니까 5를 빼면 다시 12가 되는 거니까 이제부터 A는 10이에요. 그리고 밑에서 A를 B로 나누어서 나오는 나머지 값을 A로 다시 담는다. 그럼 12를 5로 나누면 나머지가 2가 되죠. 그럼 A의 값은 2가 되는 거죠. 프로그램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위에서 계산했던 것들은 모두 지난 히스토리이고 마지막에 계산한 것이 최종값이죠. 그럼 A는 2B는 5인 거죠. 지금까지 계속 A를 B로 더하고 빼고 나누고 했을 뿐 B를 수정한 적은 없으니까 B는 계속 5였어요. 중요하니까 다시 강조하는데요. A equal B 형태로 생겼고 말할 때는 A equal B라고 말은 해도 연산식을 머릿속에서 생각하실 때는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같다는 등호 표시가 2개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마셔요. 이번엔 논리 연산자를 해보겠습니다. 파일명으로 EXO 언더바 논리 연산자로 하겠습니다. PSVMA로 메인 함수 꺼내고요. 프로그램 시작, 논리 연산자, 엔드 표시는 양쪽이 모두 같아야 한 true이고 아니면 false, 세로줄 파이프 2개는 둘 중에 하나만 true여도 true. 느낌표는 not, 부정값을 내는 거짓말쟁이고 청개구리 삼신이죠. int A는 12, int B는 6, 불린 C는 엔드를 중심으로 왼쪽은 A와 B가 같지 않다. 오른쪽은 A가 B보다 작다. 왼쪽은 true, 오른쪽은 false라서 양쪽이 같지 않기 때문에 결과는 false가 되죠. 이번에는 같은 상황에서 연산자만 바꿔보겠습니다. 앞뒤 상황은 같고 연산자만 앞쪽과 뒤쪽 중에 하나라도 true일 때는 true, 앞쪽은 true였고 뒤쪽은 false인데 앞에서 true가 나왔으니까 이건 true로 정해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 왼쪽에서 이미 답이 나온 경우에 자바는 뒤쪽은 해보지도 않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미 답이 나왔는데 굳이 뭐하러 거기까지 가서 보느냐 이거죠? 똑똑해요? 하하. 이번에는 하나의 상황으로 C의 A가 B와 같지 않다가 맞다 틀리다의 결과값을 대입하는 상황인데 앞에 느낌표를 붙였을 경우입니다. 느낌표는 거꾸로 대답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둘이 같지 않다, true였죠. 그걸 부정해서 false라고 대답해서 C에 대입하는 겁니다. 복잡하진 않으시죠? 이번에는 조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C에 대입할 내용에서 엔드를 중심으로 좌우로 연산을 넣으려는 거고요. 먼저 왼쪽에 괄호를 쳤고 그 안에 다시 괄호를 써서 A에 12를 더해서 다시 담은 숫자가 B보다 크냐 하는 식입니다. 순위별로 볼 때 0순위가 괄호니까 괄호를 가장 먼저 계산하잖아요. 괄호 안에 괄호가 또 있으면 그 안에서도 괄호를 먼저 계산하고 나서 B보다 큰지를 확인하는 거죠. A가 10이니까 12를 더해서 다시 담으면 24가 되고 6보다 크니까 true가 되죠. 그럼 오른쪽에도 괄호를 치고 A가 같다라고 했는데 누구랑 다시 괄호 속에 B에 1을 더해서 다시 담은 수와 같은가? B는 6이었고 1을 더해서 다시 담으면 8이 되는데 그럼 A는 8이랑 같은가? 인데 여기 우선순위별로 순서가 있어요. 대입연산은 오른쪽의 값을 왼쪽에 담은 거니까 왼쪽 방향으로 흐르잖아요. 그런데 논리연산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왼쪽을 먼저 계산하고 오른쪽을 계산하기 때문에 왼쪽의 결과로 나온 A의 값이 오른쪽에서 말하는 A와 같은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뒤쪽에서 묻는 건 24가 8이랑 같으냐 하는 겁니다. 같지 않으니까 false가 되고 이건 AND 연산이기 때문에 둘이 서로 같지 않으므로 최종치 결과는 false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번에는 조건 사망 연산자를 해보겠습니다. 파일명으로 EX 언더바 6 조건 연산자로 하겠습니다. PSVMA로 메인 함수 꺼내고요. 프로그램 시작, 조건 연산자 다른 말로 3개의 항목이 있다고 해서 사만 연산자라고도 부릅니다. 항상 앞에서 조건식이 주어지고 물음표 뒤에서 왼쪽을 참,
오른쪽을 거짓 값으로 정합니다. 조건식이 참일 경우에는 콜론을 중심으로 왼쪽에 값이 대입되고 조건식이 거짓일 경우에는 콜론의 오른쪽 값이 결과가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int a는 12, int b는 20, int c는 a가 b보다 크다 물음표 100콜론 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에서 a가 b보다 큰가요? 아니죠. 펄스 거짓이므로 콜론의 오른쪽의 값인 0이 결과가 되는 겁니다. 어렵진 않으시죠? 이번엔 다르게 써보겠습니다. c는 a가 b보다 크다는 조건은 동일하고 콜론 왼쪽을 100이라고 하고 오른쪽을 없다라고 썼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짓이니까 오른쪽에 없다가 결과가 돼서 C에 대입해야 하는데 이때 C는 인트로 정수잖아요. 그런데 없다는 문자열 스트링이거든요. 그래서 정수에 문자열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연산자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왼쪽과 오른쪽의 자료형은 반드시 같아야 한다. 모두 정수이거나 모두 실수이거나 모두 문자열이거나 좌우가 같아야만 정상 가동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오늘은 연산자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하나씩 살펴보고 인텔리제이로 코딩하는 실습도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이후 과정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가벼운 문제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천천히 풀어보세요. 정답은 영상 마지막에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만나요. 바이바이. 내 삶은 버그처럼 끝없이 맴돌았지. 하지만 포기할 수 없던 작은 코드 내 안에서 뭔가 미약하게 빛났어. 언젠간 나도 될 수 있을까. 리셋 아닌 진짜 시작을 그때 만났어. 작당이라는 이름 멈췄던 나를 부팅해준 시스템. 인풋은 나 아웃풋은 꿈. 작당 속에서 나는 다시 태어났어. Reboot my soul, reboot my life. 이제 시작이야 나만의 컴파일. 깊은 밤을 밝혀준 아이때 처음지 않고